아놀드예요.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깨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아놀드, 당신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오늘은 확실히 당신의 하루가 아니네요.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2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하나, 얼굴에 무서운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놀드, 진짜 이런 으스스한 공원에서 이런 걸 읽고 싶나요? 미치광이의 두 번째 징후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알아볼 준비 됐나요? 미치광이는 큰 실리콘에... 잠깐, 이게 아닌데? 언제나 경고 없이 공격을 해요. 도망치세요, 아놀드. 어떻게든 미치광이의 시선을 돌려서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요. 왜 아무도 안 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도움보다 불이야라고 외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네요. 네, 경찰에게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이제 한 48시간 정도 후에 도움이 올 거라고 보면 돼요. 장난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끝낼게요. 잘 달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어떤 미치광이들은 몇 달 동안도 끈질기게 따라와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나저나 어두운 골목길은 숨을 장소가 되지 못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네요. 뭐 그래요. 한 가지만 빼고요. 미치광이에게 감사를 표현해봐요. 미치광이의 동기는 다양해요. 누군 힘을 원하고 망상에 시달리거나 일부는 자신을 사회의 정화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외롭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미치광이를 잘 대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몇 가지를 참아야 하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기억해요. 구원은 올 거예요. 하지만 왜 미치광이가 당신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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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비단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 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다행히도 검은 과부거미에 물려서 죽은 어른은 5% 뿐이에요. 가장 끔찍한 고통에 12에서 48시간 후에 독의 효과가 멈춘다고 해요. 아놀드, 안 돼. 그만. 그건 그냥 순진한 집거미였어요. 독은 없을 텐데.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뭐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3, 2, 5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비행기에 혼자 타 있어서 놀랐나요?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석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 팰컨 9 로켓에 어떻게 테슬라 자동차를 묶었는지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어이 아놀드, 준비됐어? 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속 9만 킬로미터 또는 1초에 11.2km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네 몸은 미칠 듯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그게 네 뇌혈관 혈액순환을 악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시야는 흐려지고 아마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겠지. 버텨봐 아놀드. 의식을 잃으면 우주복을 입을 수 없게 되잖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고도 19km에 도달하면 네 연약한 몸은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나 콧물 같은 몸속의 액체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내가 너라면 난 서둘렀을 거야. 아 맞다, 우주복 무게가 130kg 정도 된다는 말은 안 해줬었지? 지구 중력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약해 빠진 몸뚱아리는 그냥 으스러질 정도지. 그러니까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주복을 입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침착해 아놀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열이 날 수도 있어. 우주에서는 때때로 체온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 땀이 증발해서 몸이 식는 것을 막는 거지.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면 네 체온은 약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오 아놀드, 결국 기절하고 말았구나. 오리가 널 응원해 준 거야?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내비게이션 장치 손상으로 인한 충돌 때문에 로켓이 궤도를 이탈했어. 지휘 본부에서는 널 화성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불행히도 팰컨 9 로켓의 한 칸이 손상되어서 넌 5시간 안에 별과 충돌하게 될 거야. 설마 너 지금 실례한 거야? 나사 초기 단계 때는 우주복에 이런 폐기물 처리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대. 하지만 결국 현대 우주 비행사들은 훌륭한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었지. 넌 없는 게 확실하지만 난 네가 오늘 아침을 안 먹었었길 바래. 바로 네 앞에 작은 우주 쓰레기 더미가 있고 바로 네 뒤에 작은 유성체가 있거든.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리워질 거야 아놀드.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아놀드? 우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야 해. 나가서 알아보자. 나가자고. 맞아, 엘리베이터 위에는 3개의 케이블이 있지.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케이블 하나로도 4마리의 소, 3마리의 북극곰, 아니면 하마 1마리의 무게를 견디기에 충분하지. 3개의 케이블이 한꺼번에 끊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돼. 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로 물러서 아놀드, 안 그러면 불이 붙을 거야. 평행추가 달린 금속 케이블은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어. 모터가 움직이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야. 네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브레이크에 걸려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내부 엔진에 있는 브레이크야. 아주 작은 손상에도 즉각적으로 고정을 시켜주지. 걱정하지 마 아놀드, 우리는 브레이크가 또 있어. 안전 브레이크야. 안전 브레이크가 잼새를 고정시키고 엘리베이터는 멈추게 되는 거지. 위험은 지나갔다고. 넌 징크스가 있나봐. 좋은 생각이 있어. 떨어질 준비를 해. 아놀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점프해서 탈출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 만약 근육질의 스포츠맨이 있다면 그는 점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거야. 차라리 바닥에 엎드려서 네 몸 전체로 충격을 퍼지게 해. 하지만 이번 착륙은 부드럽지 않을 거야. 시속 60km가 넘는 속도에서 바닥의 충격은 엘리베이터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이제 네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내가 널 그렇게 쉽게 죽도록 내버려둘 것 같아?
데이트 같은 소리 한다. 그 여자는 이제 잊어버리라고. 분명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일 거야, 아놀드. 집에나 가자고, 친구.